예, 12월 첫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작년에 수험생들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좀 아쉽게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복수 정답이 나와서 아마 혜택을 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딱 1년 남았습니다. 딱 1년 후에 여러분들도 합격자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됐습니까? 예, 그래요. 12월 첫날, 12월 달은 훅 갑니다. 훅 가는데 첫날부터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12월 달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난주 했던 거 우리 데일리 스터디라는 거 이제 보게요. 자, 지난주는 부동산 경제론에서 첫 번째 했어요. 오늘까지 해서 부동산 경제론 끝날 거니까 수요 공급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일정 기간에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옵니다.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근데 이 수량은 최대 수량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 수량 해도 되고 그냥 수량 해도 상관없습니다. 1번 옳은 질문. 2번 부동산 수요는 막연히 살 의사가 있다 이게 아니고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유효 수요. 옳은 질문. 3번 공급량 나왔습니다. 공급량 판매한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근데 판매한 최대 수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OX, X. 최대 수량은 맞는데 판매한 그러면 틀리죠? 판매하고자 하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4번은 유량 물어보네요. 5번은 저량 물어보고 유량 일정 기간.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생산, 신규,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런 것들이 유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생산량, 소득, 지대, 임대료, 소비, 투자, 현금 수지, 가격 변동 전부 다 유량. 그래서 옳은 질문. 5번 중고, 재고, 가격, 가치, 인구, 재산,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량이었어요. 그래서 5번은 저량 개념입니다. OX 5.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하고 7번은 자 가로 넣기야. 6번하고 7번은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고 6번하고 7번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6번은 다른 요인 일정할 때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가격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다. 아니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제가 표현 잘못했어요. 자, 6번 가격 변화로 수요량이 변화한 것은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6번은 수요량의 변화. 7번 인구, 소득, 대체재 가격, 소비자 예상 등의 변화로. 그러면 가격 변한 게 아니죠. 가격 변한 게 아니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래서 6번은 수요량의 변화고 7번은 수요 변화다.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도 역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8번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OX 5.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죠.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수요 변화. 그래서 8번 옳은 질문. 9번 소득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하고 있으면 무슨 제? 정상제. 그러면 9번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답니다.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량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우측 이동 올라가는 거. 우측 이동 올라가는 거. 그럼 이 제는 무슨 제? 정상제. 그래서 9번 옳은 질문. 10번 대체재 가격 나왔습니다. 대체재 가격과 해당자의 수요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를 아파트로 본다면 아파트 수요량 증가,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그럼 10번 질문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옳은 질문. 자, 11번 갑니다. 11번은 10번에서 봤던 것을 좀 다시 보겠다는 소리예요. 11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여 아파트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11번을 통해서 대체재 가격 움직임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질문 12번. 12번은 이제 사례 주는 거예요.
A 부동산, B 부동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12번은 A 부동산 가격이 10이 상승할 때, 10%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량이 20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두 자는 대체이다. 대체제 보완제 따질 때 숫자 10%, 20%는 보지 않는다. 방향만 본다. 그래서 A 부동산 가격과 B 부동산이 나왔으니까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물어볼 거고 A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B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 같은 방향하죠? 그 무슨 제? 대체제. 옳은 지문. 이제 균형의 변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균형은 안 중요하고 균형의 변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1번 공급이 일정할 때. 공급이 일정하다 그러면 공급은 보지 마라. 그러면 수요만 봐라. 수요가 증가했죠.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럼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도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는가 볼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여기까지 옳은 말이야. 거래량은 감소한다. OX, X.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2번 수요가 일정할 때는 수요는 보지 마라. 수요가 일정하니까. 그럼 공급만 봐야 되겠네.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은 반대로. 그럼 공급이 감소했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OX, O. 3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3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거래량부터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은 증가한다.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자, 3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OX, X.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고 해야 됩니까? 알 수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4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니까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자, 가격은 정해져야지.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자, 가격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결국 4번 집은 OX, O. 자, 5번은 이제 쉽죠. 5번은 어디가 크다 작다고 준 거야. 5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큰 쪽이 답이라겠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야. 그래서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옳은 지문. 자, 6번. 6번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6번 수요 감소 폭보다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면 그럼 이거는 공급 증가가 더 크죠. 그럼 뭐가 답입니까? 공급 증가가 답이야.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옳은 지문. 7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지역 내 인구 증가했다.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OX, O. 8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파트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가 강화됐답니다. 그럼 이거는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럼 공급은 감소한다. OX, O. 이렇게요. 자,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요. 11월 달이 벌써 흘러가고 여러분들 조금 또 12월 달에 뵀습니다. 저하고 처음 뵀을 때 3주 전, 거의 4주 전이죠. 뭐 4주 전에, 3주 전이죠. 정확하게 3주 전에 처음 뵀을 때 합격 방법이라고 제가 제시한 거 있습니다. 그 합격 방법이라고 제시한 건 첫 번째,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두 번째, 계속 반복한다. 그다음에 합격 점수는 100점입니까? 60점입니까? 60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맞춰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오늘 거기 합격하셨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올해 4월 달부터 공부해. 좀 늦게 왔다는 거, 그 친구가 좀 늦게 왔다는 거, 우리 학원에 늦게 왔다는 거 아는데 정확한 거 몰랐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4월 달에 왔다 하더라고. 4월 달에.
그 4월 달에 와서 공부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남자친구인데 이상하게 그 친구 기억은 그 화장실에서 자주 봐서 저를 화장실 자주 봐서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좀 느끼셔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죠. 용기도 주고 할 수 있다. 젊으니까 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더라고. 민법 개론 4월 달에 왔으니까 그렇게 빨리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 비해서는 거의 5개월 늦게 온 거야. 4월 달에 왔으니까. 근데 민법 개론 전부 다 60점대. 민법 60점, 개론 67.5 이렇게 해서 합격하셨더라고. 2차 과목도 그렇게 합격하고 그렇게 합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뭐 90점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60점대로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합격하게 이제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경제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경제론 했고 오늘 또 이제 경제론 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론의 목차는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공급 균형과 균형의 변동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이 탄력성이라는 것을 지난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탄력성 공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두 개의 파트입니다. 그냥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일어나고 이렇게 이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몇 가지 암기사항이 나오고 그럼 이제 탄력성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탄력성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걸 막 혼자 전달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기 탄력성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력성 가봅시다. 자, 책은 기본서는 101쪽이고 필기노트는 28쪽인데 기본서는 굳이 지금 펼 필요 없어요. 나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기본서 펴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기노트 28쪽을 이제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자, 탄력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탄력성 지금부터 이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탄력성을 보면 경작 책에 이런 말 나와요. 탄력성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쓸 필요 없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요. 반응의 정도를 탄력성이다 그래요. 우리 기본서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을 제가 잡아다녀요. 이거 잡아다니는 게 자극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분필이 늘어나면 반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걸 잡아다녀도 이게 분필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난다고. 그럼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탄력성이 없다 그런다고. 근데 이 분필을 잡아다니면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잡아다니는 게 자극, 늘어나는 게 반응이라고. 그러면 잡아다녔을 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했죠. 그러면 탄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분필은 아무리 잡아다녀도 늘어난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리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고무줄이라고 말해요. 그럼 고무줄이면 잡아다니면 늘어나죠. 잡아다니는 것 자극, 늘어나는 게 반응. 근데 고무줄이 똑같은 자극을 보내도 많이 늘어난 게 있고 조금 늘어난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잡아다니는데 고무줄인데 잡아다니는데 많이 늘어난 게 있어요. 그럼 반응이 크다고. 그것은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쓴 말인데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라 그런다고. 그럼 탄력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탄력적으로 생각이란 말은 그분은 탄력성이 없어. 그러니까 좀 고지식하는 분들은 이제 비탄력적으로 하는데 그럼 탄력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소리거든. 그럼 이걸 잡아다니는데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고무줄인데 조금 늘어난 게 있어요. 그럼 조금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죠. 조금 늘어난 것도 반응했죠. 그러면 탄력성이 있는 거야. 다만 조금 늘어났으면 탄력성이 작다고 그래. 그럼 많이 늘어나면 탄력성이 크다고 하고 여성분들의 스타킹 있잖아요. 스타킹이 탄력성하고 관련되잖아요. 그럼 스타킹은 잡아다녔을 때 많이 늘어난 거 있다. 그거 고탄력 스타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탄력. 그러니까 고탄력이란 말은 이렇게 늘어난 정도가 크다는 소리야. 비쌀수록 고탄력이라고 하대요.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비싸면 고탄력이란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비싸면 탄력적이다.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된다고. 그럼 이제 탄력성의 개념이 얼추 이해됩니까?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뭐 고무줄 뭐 이런 거 스타킹 이런 거 안 나와 우리 시험에서. 이제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끝냈다고. 자, 점점 탄력성이 이제 접근할 건데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럼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저하고 부동산학 개론 배우면서
경제적 지식을 배우면 경제학 지식을 배우면서 수량은 세 가지 배웠어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어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든 공급 탄력성이든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수요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를 의미할까요? 수요량 변화를 의미할까?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의 정도.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런다고.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공급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할까? 공급량 변화를 의미할까? 공급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공급량 변화가 크면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량 변화가 작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이제 점점 탄력성에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결론은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아요. 여기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이 있네. 이건 지난주에 봤을 건데요. 지난주에 저하고 수요를 공부하면서 수요에서 6가지 공부했는데 1번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유량, 저량 배우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가격이 있었고 인구가 있었고 소득이 있었고 대체제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수요 탄력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가격이. 그럼 가격이 변화하면 일반적으로 여기들 아파트라고 하면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변하죠. 변합니다. 그럼 수요량 변화가요. 수요량 변화가 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 하고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작다. 그럼 가격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의 정도. 그럼 수요량이 많이 크게 변하면 수요가 탄력적, 수요량이 변화가 적으면 수요가 비탄력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수요 탄력성 그런다고 이렇게 수요 탄력성. 그러면 인구가 변화하면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지? 우리 노원구 인구가 2배로 증가하면 노원구의 아파트 수요량이 2배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량이면 이것도 수요량 변화잖아요. 수요량 변하면 무조건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 소득이 변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변화하겠네요. 이건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자,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변합니까? 이것도 수요 탄력성. 여기 점점점 나왔습니다. 무수히 많죠? 그럼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수요량은 변화한다. 무슨 탄력성? 수요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습니다. 자, 여기 대체재 가격 변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해당지역 아파트야.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게 단독주택, 연립주택이야.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봐요.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대체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럼 대체재 가격과 해당지역 수요는 같은 방향이잖아.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연립주택 많이 사니까 아파트 수요량 감소. 아까 다 된 줄 알았죠? 대체재 가격 나올 때. 아까 보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다 잘하더구만. 그래서 여기 오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요. 대체재가 다 한 것 같아도. 자, 그럼 이번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대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수요는요? 증가. 그러면 대체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 이렇게 해야지. 그럼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변화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변화하죠. 이거 수요 탄력성.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수요 탄력성을 쓰다가 다 못 써요.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럼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이거 다 수요 탄력성이잖아요. 여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여주는 거야. 자, 이름은 쉬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 탄력성. 근데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 중간에다가 가격을 넣어주는 거야. 가격. 여기다 가격. 그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푸는 거야. 그럼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인구 탄력성.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이자율이 변해서 수율량이 변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자, 이것만 좀 특이해요. 그럼 대체재 가격 변해서 수율량이 변화했다. 그럼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입니까? 4개라면 안 돼. 4개라면 안 되고 몇 개?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3가지를 배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가지를 배워요. 수요의 인구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배운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안 배운다는 소리야. 이거는 정통 경제학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인데 우리 시험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무수히 많은데 요 3가지를 배운다. 그럼 공급도 이런 논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량 결정 요인 무수히 많다. 공급량 결정 1번 타자가 가격이야. 그럼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화했습니다. 이건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공급 탄력성.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했다.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만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4가지 공부한다. 수요 탄력성에서 3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4가지 배워요. 자, 4가지 배우는데 시험은 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시험에 출제해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론적으로 출제하는 거라 계산 문제에 묶어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 문제를 한 번도 낸 적도 없고 이론적으로 내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돼요. 똑같게.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나머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결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다 되는 건데 책이라든지 필기 노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순서대로 쭉 기술됐다고.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다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예? 우리 지난주에 수요하면서 수요의 개념하면서 공급의 개념, 수요 법칙하면서 공급 법칙 했죠? 그거랑 똑같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할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00% 나와요. 안 나오면 정말 시험 다시 봐야 돼. 100%.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1년 동안 6가지 배워.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니니까 계산 문제 빼고 이론적으로 5가지 배울 건데 그중에서 오늘 4가지만 할 거야. 다 하는 게 아니라 5번째는 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공부합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 보는 말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하겠죠. 개념. 자, 이제 개념부터.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예, 1번이 개념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합니까?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해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은 어느 정도 변합니까? 이걸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 저는 줄여서 수가탄 그러는 거야.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1% 변화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수요량이 3%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합니까? 그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 가격하고 수요량 중에서 어떤 게 자극이야? 가격이 자극이야. 수요량이 반응하는 거고 이런 뜻이야.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한테 자극 보내는 거야. 자, 가격이 뭐라면 수요량한테 수요량 나 가격 변할 건데 나 가격인데 나 변할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하지 않고 있어.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수요량이 지금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탄력성이 0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제가 어느 분하고 싸워. 어느 분하고 싸우는데 제가 어느 분을 2대를 때려버려요. 그게 자극이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반응하는 정도가 탄력성이야. 그 상대방이 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럼 탄력성이 몇입니까? 0.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앞에 분을 한 대를 때렸어요. 자극 하나 보낸 거야. 그게 가격이 1% 변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앞에 분이 이제 수요량이야. 그럼 앞에 분이 저를 세 대를 때려버려. 그러면 자극을 하나에다가 반응은 몇입니까? 3개. 거기에 탄력성이 3이라고 한다고. 그럼 제가 앞에 분을 한 대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저를 5대를 때려. 그럼 탄력성 몇? 5.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엔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어. 그러니까 앞에 분이 저를 30대를 때리는 거야.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30이 아니라 3이라고 해야 돼. 3. 제가 10개 때렸습니다. 그때 30개 온 거야. 그럼 하나에 3개라는 소리야. 제가 10대 때렸습니다. 자극 10개. 근데 앞에 분이 저를 50대 때려. 50대. 반응 50개죠? 그럼 반응 50개인데 탄력성 50이 아니라 10개에 대해서 50개니까 하나면 5개라는 소리죠. 그럼 5라 한다고. 자, 제가 앞에 분 하나 때렸어요. 앞에 분이 저를 50대 때렸어요.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50.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앞에 분을 하나 때렸는데 근데 앞에 분은 저를 하나만 때려. 그럼 자극 하나에다 반응 하나죠? 그럼 탄력성 몇? 1. 제가 앞에 분을 하나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저를 무한대로 때려 그냥. 곧 죽어 맞아서. 그럼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다 나와요. 이제 탄력성이 얼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가격이 10변할 때 수요량이 30변했다. 탄력성 3. 가격이 10변할 때 수요량은 50변했다. 탄력성 5.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수요량 변화가 큰 게 몇 번이야? 5번. 아니 2번. 1번은 수요량 변화가 30이고 2번은 수요량 변화가 50이죠? 그럼 이렇게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크다고 그래.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탄력성이 커요? 2번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제 탄력성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금 우리가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1번 이제 개념했어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저는 줄여서 수소탄 그런다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도 있겠죠? 개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으로 갈 거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 자리에 소득을 집어넣어 주면 돼. 가격 자리에 소득을. 자, 이거 이제 바꿔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 자리에 소득을 넣어주면 돼.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나의 소득이 수요자의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그것을 수소탄이라고 그래.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내 소득이 1%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3% 변화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소득 탄력성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소득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30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3이다. 50 변했다. 소득 탄력성이 5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수교탄이 나와. 수교탄.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 교차 탄력성 좀 기다려요. 약간 어려우니까. 그러면 공급으로 오면 공가탄이 있을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겠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1번 개념 가볼게. 개념.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놓고 여기다가 수요 자리를 공급으로 바꾸는 거야. 이걸 공급으로 바꾸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변화의 정도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 변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30 변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그러면 나머지 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고. 교차 탄력성은 역시 기다려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개념 끝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 이 공식을 알아야만이 탄력성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산 문제가 되신 분들은 탄력성은 계산 문제가 거의 100% 나오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제 공식. 자, 이 공식입니다.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공식을 공부하기 전에요. 이걸 바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필기노트 28쪽, 29쪽에 여기 사이드에 혹시라도 빈자리 있으면 이거 하나 써두세요. 뭐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자, 이 분수식. 우리 부동산학 결론은
분수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투자론 들어가면 그런 이제 분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투자론은 전부 다 분수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은 분수식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분수식 지금부터 읽는 법을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이건 뭐 학창시절 이렇게 봤을 거예요. A는 B분의 C다. 이렇게. 요거 분수식이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읽어보자고. 지금부터 읽기. 자, 읽기 합니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 좀 읽기하고 좀 이따 쓰기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 때 요걸 말하기가 안 되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자, 봅시다. 요거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A는 B분의 C다. 맞습니까? 그렇게 읽잖아. 자, A는 C를 B로 나눈 값이다. OX?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시험에 요 분수식을 시험 지문에 만들 때 A는 B분의 C다.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않고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C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분수식 읽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요 B를 요 밑에 것을 분모, 위에를 분자라고 그래. 그럼 분수식 읽을 때 어떻게 읽어가냐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밑에서 위로.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무슨 말 됐습니까? 요 분수식 읽는 법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올해도 나왔어. 올해 포함해서 제 기억은 7번인가 나와. 그럼 최근에 계속 나온다고 이것도 읽는 법이. 자, 그럼 요 읽는 법 아시겠죠? 이제 우리 최근에 나왔던 사례를 볼게요. 이제 올해는 이걸 냈으니까. 올해는 이거 읽는 법을 냈으니까 이거 좀 이따 보고 최근에 나왔던 사례를 봅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거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고 나중에 이제 진하게 공부해요. 요 부채 비율이 분수식이거든. 그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자본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읽어봐요.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이렇게 읽어간다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험은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다. 이렇게 낸 거야. 자본의 비율이다.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X죠. X. 분자분모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옳은 지문은 배웠잖아요.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지문이 되는 거라고. 이게 분수식 읽는 법이야. 그러니까 분수식 읽는 법은 분모에서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분자 분모 이거 기가 필요 없고 그냥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부채 비율은 요 밑에가 자본이잖아요.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됐습니까? 분수식 읽는 법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지금 눈만 깜박깜박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다. 자, 됐어. 자, 이제 요거 알았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공식을 공부하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까지 전부 다 할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서 잘못이 다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할 건가? 외울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써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탄력성은 변화율이에요. 율. 이거 봐요. 가격이 1% 변화했다. 요 가격이 1%가 변화율이라고. 가격 변화율이 1%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이 1% 변했다. 그럼 가격 변화율이 1%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수요량이 3% 변했다. 수요량 변화율이 3%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탄력성 무조건 뒤에 변화율이 붙은 거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요를 가격으로.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나누기가 되는데 수요량
뭘로? 가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수요의 가격 탈에서 공식이 뭐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요량을 가격으로. 뒤에는 뭘 붙여주고? 변화율을 붙이고. 변화율을 이렇게 붙이고. 이게 수요의 가격 탈에서 공식이야.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다시.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일부러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써놓고 이렇게 나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 변화율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를 똑같은 걸 보는 거야. 가격과 임대료를. 그러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도 있다고 이렇게. 그럼 수요의 임대료 탄력 공식을 한번 써보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임대료 변화율로 나눈 거라고.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야. 그럼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요거 읽어보자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근데 올해 시험은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올해 시험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OX? X. 바꿨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올해 여기 분수식 읽는 법을 지금 물어본 거야. 분수식.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분수잖아요. 그 분수식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분수식이 읽는 법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 분수식. 열 것도 없죠?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수요량, 소득, 뒤에는 변화율.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OX? O. 됐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걸 또 냈어요. 어떻게 냈었냐면 실제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 비율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러니까 얘는 한 10여 년 전에 냈고 요 소득 탄력성 요 분수식 읽는 법 틀린 말 만들었고 올해는 소득 탄력성 대신에 가격 탄력성을 읽는 법을 준 거라고. 됐지요? 이렇게. 최근에는 올해 이거 읽는 법 나왔고 28회 때 나왔고 26회 때 나왔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자, 하면 소득 탄력성 됐습니다. 공식까지 됐어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만들어 볼까요? 공가탄.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외울 필요 없죠. 이렇게 나누는 거네. 맞나요? 그러면 공급량 변화율 그다음에 분모 가격 변화율 이렇게.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봅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제 앞부분을 한번 가서 좀 살펴보고 올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탄력성 배우면서 처음에 했던 화면으로 가봅시다. 자, 대체재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보완재 가격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 변했다. 아파트와 보완재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변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야. 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게 이게 연립주택이라고 한번 해봐요. 연립주택.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2개 나오는 거야. 2개.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게 아니고 연립주택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다. 이거라고. 자, 요거 2개 비교해봐요. 여기 가격은 여기 아파트 수요량이면
여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거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입니까? 가격 탄력성이야.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재화가 몇 개 나와요? 하나. 아파트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 나오냐 두 개 나오냐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 정확하게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공식을. 그럼 아파트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은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그러면 분자에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분모는요 가격 변화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요 앞에 수요량 앞에 가격 앞에 재화가 아파트야.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된다고.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자, 그런데 요 교차 탄력성은 정식 이름 써볼게요. 수요 교차 탄력성 정식 이름. 수요의 교차 탄력성 정식 이름은 길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연립주택 가격에 대한 이렇게 나와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사실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 즉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하고 대체제 보완제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온 거야. 2개.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처럼 써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요량 변화율이고, 그다음에 무슨 변화율이었어요? 요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었어요. 변화율. 자, 여 위에 아파트를 지워볼게요. 위에. 이게. 그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요 수요를 가격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수요라고 변화율을 가격 변화로 나눈 거야.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요? 하나야. 그래서 가격 앞에도 아파트, 수요량 앞에도 아파트가 되는 거야. 근데 수요 교차 탄력성 재화가 몇 개야? 2개야. 2개니까 여기 가격 앞에 있는 재화하고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되는 거라고. 요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아파트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그렇지. 연립주택이잖아. 연립주택 가격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연립주택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 그러면 여기 분자는 아파트가 연립주택이니까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된다고. 재화가 몇 개? 2개. 만약에 이걸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 연립주택 수요량 변화율, 그것은 연립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교차 탄력성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고, 분자 분모의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이해됐습니까? 그럼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올까? 2개. 그럼 X제, Y제 나오면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 물어보는 거고, 탄력성은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물어보는 거고, 탄력성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띵하다 여러분들. 눈빛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띵하지 이렇게. 어차피 맞을 매니까 또 하고 할 거니까요. 자, 눈빛이 여러분 많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했던 거, 1시간 아니라 한 30분 했던 거 정리하고 이 다음에 넘어가야 돼. 여러분 눈빛이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진지한지 모르겠는데. 자, 탄력성 가볼게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눈빛 보고 할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탄력성은 수량 변화 의미한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공급 탄력성은 공급량 변화 정도로 말한다. 수요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은데, 수요 탄력성에서 3가지 배우고 공급 탄력성 하나 배워서 총 4가지 배우고 간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머지 것은 거기다 짜 맞춰준다. 똑같게 패턴이 똑같으니까. 가격 변에서 수요량 변화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인구 변에서 수요량 변했다. 수요의 인구 탄력성. 시험에 안 나온다.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대체제 부환제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이제 공급으로 오면 공급량 결정량이 무수히 많고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 탄력성 꼭 하나 배운다. 자, 이제 개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개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 정도. 가격이 1변할 때 수요량이 3변했다. 그럼 탄력성 3. 가격 10변할 때 수요량이 30변했다. 탄력성 3.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공식. 공식 하면서 분수식 읽는 법 배웠잖아요. 분수식 읽는 법. 분수식 읽는 법 A는 B분의 C다.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럼 수가탄의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수를 가로 나눈 것이다. 수는 수요량 변화율, 가는 가격 변화율.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읽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됐습니까? 예.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 공식을 보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재화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2개.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해라.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를 하고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같은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그러면 가격 앞에가 X제 가격 변화율이면 수요량 앞에는 Y제 수요량 변화율이 이렇게 된다. 의미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필기노트 30쪽 한번 봐봐요. 필기노트 30쪽. 필기노트 30쪽을 가면 그러면 2번 하단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공식 봐봐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무슨 제가 생각나야 될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는데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야 된다 했잖아요. 자, 이제 31쪽 가봐요. 31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온 거야.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하고 분자 분모가 같은 재와 다른 재와 다른 재와. 그래서 31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가 2개 나누잖아. X제, Y제 이렇게. 그다음에 재화가 2개 나오면 우리는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야 됩니까? 대체제, 부환제. 대체제, 부환제. 그래서 교차 탄력성 관련해서 거기 보면 대체제, 부환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간 줄 아시겠죠?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기본서 좀 보자고. 기본서. 우리 기본서 101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서 101쪽에 탄력성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탄력성이란 어떤 대상에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표시하는 크기를 말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자극 반응 뭐였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공식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온가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요 2번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2번 보면 탄력성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 요거 이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거라고. 자, 이제 큰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개념 나왔잖아요. 개념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넘겨봐요. 넘겨보면 그러면 102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인데 이제 칠판 한번 봅시다. 이 칠판에 있는 공식하고 책에 있는 공식은 사뭇 달라요. 그죠?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 한다고. 나중에 왜 그런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시험은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책 보면 박스가 2개 나와.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첫 번째 가면 최초점 기준시, 2번은 중간점 기준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이렇게 복잡한데 요건 필요 없고 지금은 이것만 하시면 돼. 요 공식만. 뭐 중간점 이용한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성이 없고 그냥 요 공식 정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네. 그다음에는 탄력성과 관련해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 그 외워야 되는 이유가 102쪽에 보면 예제가 나와. 예제 2번.
그다음에 103쪽 예제 3번, 예제 4번 이런 것이 전부 다 탄력성과 관련된 계산 문제야. 그럼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 공식. 이 공식만 알면 그러면 탄력성 계산 문제는 거의 다 풀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식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104쪽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이제 특성. 여기부터는 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책을 넘겨서 108쪽 가봐요. 108쪽. 108쪽 가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개념 다 했고 공식 했고 소득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소득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가 나온다는 거. 자, 109쪽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봅시다. 그러면 개념 나왔고 공식은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재화가 2개 나왔으니까 교차 탄력성 밑에는 대체제, 보완제 이런 말이 나온다고. 거기 109쪽에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가 19회 때 나왔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109쪽에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 여기 소득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대체제, 보완제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삽질한다 그러다 그래. 그럼 소득이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 이런 말 나와야 된다고.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죠. 무슨 제? 정상제. 이제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와 함께 10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할게요. 되셨나요? 예.